안녕하세요. 판메디 랩입니다. 요즘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미국 의대, 그중에서도 이제 통합의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유학원 상담들도 받아보시고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서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그렇게 알아보셔도 사실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뭐 이제 유학원들에서 많이 어렵다 이런 말 아니면은 반대로 좋은 점만 가득 이제 늘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작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따로 있으실 텐데 각 프로그램별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능성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에서는 막연한, 뻔한 이야기 말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통합의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의 합격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 의대 입시 자체가 냉정한 현실, 그리고 이제 의대로 가는 세 가지 루트가 어떤 것인지. 두 번째가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이 도전할 만한 미국 통합의대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 대학 준비 학생하고 아이비리그 탑스쿨 준비 학생하고 통합의대 준비 학생이 어떻게 학년별로 다르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통합의대 합격까지 지원해드리는 판메디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미국의 공식 기관 그리고 대학 자료들이 출처입니다. 그래서 합격률, 뭐 이런 지원자 수, 학점, GPA, MCAT 이런 이제 핵심 데이터들은 미국 의과대학협회 AAMC 통계에서 갖고 왔고요. 프로그램별로 이제 합격률, 지원 조건 그리고 이제 합격 후에 대학에서의 유지 조건 이런 것들은 각 대학과 의과대학 입학처의 공식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SAT라든가 AP 같은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컬리지 보드하고 커먼 어플리케이션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는 미국 의대 입시가 지금 현재 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현실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 합격률 데이터 보고 그 안에서 아시아계 학생하고 외국 국적 유학생이죠. 유학생의 어디쯤 서 있는지 이런 통계 자료를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 의대까지 가는 최종적인 루트 세 가지 길 프리메드 트랙, 그다음에 EAP,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BSMD 통합의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의대 합격률 데이터부터 볼게요. 미국 의과대학협회 AAMC 2025년 자료를 보면 미국 의대 지원자가 54,69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6.5%가 처음 도전하는 학생들이었고요. 반면에 신입생 계속적으로 이제 천천히 늘고 있어서 2025년 등록생, 의대 등록생이 역대 가장 많은 23,440명이었고, 의대 재학생도 전체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사상 최대인데도 지원자가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의대 지원자가 어딘가 한 곳에라도 합격할 확률이 43에서 44%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이 43, 44%라는 합격률, 이거는 한 학생이 여러 의대에 중복 지원해서 그 중에 한 곳이라도 합격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의대 한 곳만 놓고 보면 또 말이 달라지는데 지원자가 보통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15개에서 최대 18개 의대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하나하나의 합격률을 이제 대부분이 7%가 안 되고 낮은 곳은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곳에 나눠서 지원해도 겨우 이제 절반 가까운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합격성도 해마다 이제 달라지죠. 2025년 의대 합격생 평균이 GPA가 3.8, MCAT이 512였고요. 반면 전체 지원자 평균이 GPA가 3.67, MCAT이 506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의대 같은 경우엔 그냥 잘하는 학생 말고 거의 완벽한 학생들 중에서 작은 흠을 찾아서 떨어뜨리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계 데이터를 좀 볼 건데, 아시아계라는 점이 이제 미국 의대 입시에서 절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하는 컨설턴트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계셔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2025년 아시아계 지원자가, 의대 지원자가 이제 16,837명으로 전체 의대 지원자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만 보면 더 분명한데, 아시아계가 31.6%로 백인 30.2%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미국 의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아시아계 학생들이라는 거고요. 합격률도 50.5%로 백인하고 거의 같고 이제 모든 인종 중에서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아계라서 떨어진다는 건 사실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인하고 기억해야 될 거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워낙 성적, 정량 평가 요소들이 좋다 보니까 의대는 이제 높은 GPA나 MCAT 점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수라도 가산점이 아니라 그냥 출발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 의대 입시에서 아시아계라는 인종이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고 하면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한테는 이제 진짜 중요한 변수가 뭘까요? 바로 국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는 이제 유학생 신분이죠. 외국 국적, 한국 국적 학생들 같은 경우에 2025년 이거는 지금 이제 한국 국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체 유학생 숫자입니다. 2025년에 3,404명이 지원했는데 755명이 등록했습니다. 합격률로는 이제 24.8%, 등록률로는 22%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체 평균 43에서 44% 정도의 합격률 딱 절반인데요. 그런데 이 22%라는 거는 우리 그 유학생, 일반적인 한국 학생들에게는 후하게 잡힌 숫자고요. 이 사실 그 유학생, 외국 국적 집단에는 사실상 캐나다 학생들이 대부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미국 의대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타주 학생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제 캐나다인만 받겠다 이렇게 못 박은 의대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빼면 진짜 순수 유학생으로 미국 의대에 들어가는 학생은 한 해 300명이 살짝 안 되고요. 그중 거주지가 미국 바뀐 학생들은 2025년에 단 105명 뿐이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학생들하고 이제 똑같이 43% 수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순수 유학생 같은 경우엔 사실상 1, 2% 정도의 이제 바늘구멍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미국 의대에 가는 길, 루트를 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미국 대학 학부 4년을 마치고 지원하는 이제 그 프리메드 트랙이죠. 4 플러스 4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대학 학부에 다니다가 미리 1, 2학년 때, 2학년 마치고 뭐 3학년 요 시기 때 의대 합격을 확정짓는 EAP 조기 보장 프로그램이 있고요. 세 번째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제 학부와 의대를 한 번에 보장받는 BSND 통합의대입니다. 같은 목적지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영주권이냐 시민권이 있느냐, 뭐 순수 유학생이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먼저 프리메드 트랙을 보면은 미국 의대생 거의 대부분 대다수가 거치는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미국 대학 학부에 진학을 해서 전공은 자유롭게 고르고 의대가 요구하는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같은 이런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을 들으면 되고요. 그래서 병원 봉사활동, 그다음에 리서치 경험 쌓고 보통 3학년 말에 MCAS를 통해서 이제 여러 의대에 지원하죠. 이제 장점을 보면은 뭐 당연하겠지만 유연함이죠. 이른 나이에 진로를 못 받지 않고 4년간 대학에서 고민할 수 있는 거고 신분과 상관없이 열려 있어서 순수 유학생들도 미국 의대에 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위험 같은 경우 단점을 보면은 신분에 따라 갈리는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4년 내내 최상위권 GPA 경쟁도 벌여야 되고 순수 유학생들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의 엄청나게 낮은 합격률, 그다음에 갭이어 동안의 비자 불안정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EAP 조기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학부 2학년이나 3학년 초에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특별히 뛰어난 학생들만 소수 선발해서 의대 합격을 1, 2년 미리 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지원자하고 경쟁하지도 않고 따로 떼어둔 소수 자리를 두고 겨루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이제 마운트 사이나이 아이칸 의대 플렉스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학년 때 전공에 상관없이
본인이 지원할 수 있고 MCAT 시험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플렉스메드 출신이 사실 아이칸 의대 쪽에서는 신입생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6, 7% 정도 되고 합격생 평균 GPA가 3.97, 거의 만점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보면 2학년 때 거의 의대 자리를 100% 개런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남은 학부 기간 GPA가 떨어지거나 어떻게 되거나 상관없이 의대는 입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분으로 보면 EAP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학생하고 유학생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고 있는데 거의 미국의 대다수의 EAP 프로그램들이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에게는 사실상 이제 도전할 수 없는 길이고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오늘의 핵심이죠. BSMD, 미국 통합의대입니다. 고등학교 12학년 때 이제 학부하고 의대를 한 번에 보장받는 프로그램이고, 보통 이제 8년제 과정인데, 학부를 압축해서 6년이나 7년제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버스턴 유니버시티, 그 BU라든가 놀스웨스턴 같은 이제 인기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곳들도 거의 뭐 순수 유학생은 거의 안 받고,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데 가장 큰 매력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안정감이죠. 12학년 때 이제 18세 정도 때 의대 합격증을 거의 손에 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학부 4년간 이제 GPA 경쟁이라든가 MCAT 스트레스 없이 대학 생활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가속 과정을 택하면 학비도 줄고 뭐 브라운 같은 이제 어 통합의대 프로그램들은 MCAT도 안 보죠. 무엇보다 이제 고등학교 단계에서 합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물론 조건부 보장이지만 그래도 국적이라는 약점이 작동하기 전에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반대로 위험도 있습니다. 합격률이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정도고 다른 통합의대 프로그램들도 거의 한 해 최대 10명, 뭐 15명 정도가 대부분 이 정도만 뽑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또 합격해도 끝이 아니라 조건부 합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해진 학점, GPA나 액티비티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 지원을 할 때 BSMD만 올인하지 말고 일반 프리메드 트랙 대학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의대 입시의 그 실질적인 현재 모습과 세 가지 루트 길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런데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변수가 성적이 아니라 신분이고요. 같은 길이라도 신분에 따라서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학생들은 프리메드나 EAP, BSMD 모두 다 열려져 있는데 그래서 BSMD를 1순위로 도전을 하되 그 학생들 중에서도 EAP나 프리메드도 병행해서 준비하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순수 유학생들은 EAP가 사실상 막혀 있고 BSMD도 아주 극소수만 열려 있기 때문에 BSMD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유학생을 잘 받아주는 대학의 프리메드 트랙하고 이제 병행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도전해 볼 만한 미국 통합의대 프로그램들이 어떤 곳들인지 분석해 보고 각 프로그램의 이제 지원 자격이라든가 합격 데이터, 장단점까지 비교해 볼게요. 먼저 통합의대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게 합격해도 의대 합격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 조건부 합격이기 때문에 대학 다니는 내내 그 학교가 정해둔 성적하고 액티비티 기준을 채워야 최종적으로 의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라든가 아이비리그 탑스쿨에서는 없는 통합의대만의 특징인데요. 가장 무서운 탈락 요인이 일단 1차가 1순위가 이제 GPA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전체 대학 들어가서 전체 GPA 학점하고 사이언스 GPA하고 3.6에서 3.75 정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한 학기만 무너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MCAT 같은 경우를 이제 면제해 주는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엔 이제 대부분이 MCAT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AT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의대에 같이 지원하는 걸 막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이제 자기 학교 의대 말고 다른 의대에 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보장해 주었던 자리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드렉셀 통합의대 같이 합격하는 순간부터 묶여서 다른 의대에 지원하려면 그 자리를 아예 포기해야 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합의대 기준으로 해서 입학 기준이 일반 대학 지원하는 학생들과 또 아이비리그 탑스쿨 지원하는 학생들하고 어떻게 각각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 먼저 성적을 보면은 일반 대학은 이제 학점 말씀드렸죠. 3.0에서 3.6이면 무난하고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고등학교 때 성적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비리그 탑스쿨은 3.9 이상을 요구하죠. 그리고 BS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적만 보면 아이비리그하고 거의 비슷하게 요구하는데 문제는 이제 합격한 뒤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학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게 다른 거고요. 시험도 이제 일반 대학은 요즘에 이제 SAT 테스트 옵셔널로 안 내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데 BSMD는 이제 아이비리그처럼 기본적으로 SAT가 필수고 SAT도 이제 1,500점 이상의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피직스 같은 뭐 이제 칼큘러스 이런 거 같은 이제 AP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질자 차이는 액티비티 활동인데요. 일반 대학 지원자는 이제 동아리 뭐 스포츠 정도면 충분하고 EC 기본적인 EC 정도면 또 가능한데 아이비리그는 이제 그런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죠. 그리고 뭐 토론이든 뭐든 간에 근데 BSMD는 그 두각이 반드시 메디칼 분야여야 되고요. 수백 시간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의사를 따라다니며 보는 이제 닥터 쉐도잉 같은 거 50에서 100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고 병원이나 널싱홈 같은 데에서 메디컬 발룬티어 같은 것도 150시간 요즘에 학생들 300시간 넘기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그다음에 리서치를 중요시하는 이제 BSMD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경험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SAT 만점에 EC도 뭐 전국 뭐 수강 능력 경시대회 뭐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메디컬 액티비티가 없으면 BSMD 같은 경우엔 서류 전형 자체에서 떨어집니다. 이 통합 의대를 합격을 가르는 변수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 시민권자냐 영주권자이냐 이런 부분이고 또 그 주에 사는 인스테이트 학생이냐 아니면 타주에 있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이냐 이 부분입니다.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이게 거주지가 더 결정적인데 미국의 이제 주립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 주에 사는 학생들에게 정원의 대부분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정원의 80%에서 많게는 100%를 그 주 학생들에게 배정하는 곳도 거의 대부분이고 타주 학생들은 남은 몇 자리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도 미국 통합의대 어디에서나 이거는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타주 학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좁은 자리를 노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판매대 랩이 추천하는 통합의대들은 주립대보다는 가급적 사립대, 사립통합의대 프로그램을 좀 더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분의 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학생들과 그래도 그나마 똑같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순수 유학생은 이제 벽이 하나 더 있죠. 미국 통합의대의 80, 90% 이상은 유학생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제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통합의대 10군데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좀 볼게요. 합격률과 입학 조건, 합격 후 유지 조건, 탈락 요소, 장단점, 그리고 어떤 신분에 맞는지까지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브라운 유니버시티의 그 PLM이 통합의대 의학 연계 8년제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생도 지원은 가능하고요. 최근 한 해에 3,827명이 지원해서 84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2.2%였고 한 해 60에서 80명까지도 이제 선발하는 정원이 큰 편인데 워낙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항상 낮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SAT 1,500 이상의 거의 만점 수준의 GPA, 그다음에 AP 8개에서 최대 12개 사이를 5점 받는 이제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의 8년제 프로그램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매년 8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10명에서 최대 15명 정도만 뽑으면 1, 2% 정도의 낮은 합격률입니다. 성적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 강도 높은 여기는 또 이제 고교 시절에 리서치 연구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리서치 이력이 약하면 합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합격 후에는 MCAT이 면제되고 GPA 학부에서 3.5 이상만 유지하면 의대까지 합격 입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이스 웨스턴의 이제 PPSP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우수 학생 선발형 8년제인데 유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요. 합격 후에 다른 의대에 지원해도 자리를 잃지 않는 비바인딩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6명에서 최대 20명까지도 뽑고 합격률은 5에서 7%, 최상위권보다 조금 문이 넓죠. 합격자는 대부분 이제 SAT 1500 이상의 학년 상위 10% 안에 들고요. 의대로 올라가려면 합격 후에도 MCAT 511점 이상을 받고 GPA도 유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뉴욕에 있는 허프스트라 유니버시티 8년제고요. 시민권자,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고 매년 20에서 25명을 뽑고 있고요. 합격률은 3에서 5%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GPA 3.7 이상의 학년 상위 10%, SAT 1410점 이상을 요구하고요. 합격 후에 유지 조건이 통합의대 중에서 가장 손꼽히게 엄격합니다. 매년 전체 누적 GPA하고 사이언스 GPA를 계속 매 학년마다 3.6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어떤 과목도 리테이크 할 수 없습니다. MCAT도 첫 시험에서 상위 80% 안에 들어야 된다. 하나라도 어기면 의대 입학 보장을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랜셀러 공대하고 알바니 의대가 연계한 7년제 프로그램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의대에 함께 지원해도 자리를 잃지 않는 비바인딩 프로그램이고요. 공대에서 3년, 의대에서 4년을 보내는 연구 중심 가속 과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MCAT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합격 후에도 이제 미국 대학에서 GPA 3.5 이상만 유지하면 되고 MCAT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드렉셀 유니버시티에 있는 7년제 또는 8년제 프로그램이고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는 마인딩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매년 단 8명 정도만 뽑는데 최소 자격만 갖춘 지원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때 GPA 3.5 이상의 SAT 1420 이상이 최소선인데 실제 경쟁력은 SAT 당연히 1500 이상이어야 되고 캐스퍼, MMI 면접도 봅니다. 합격 후에는 이제 3.6 이상의 GPA 유지하고 메디컬 발룬티어 160시간 이상 채우고 MCAT도 513점 이상을 받아야 의대로 올라갈 수 있고요. 이 드렉셀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인딩이기 때문에 일단 합격을 수락하면 다른 의대에는 지원할 수 없고 지원하려면 이 자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일곱 번째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 8년제 비바인딩 프로그램입니다. 약 1년에 32명을 뽑고 최상위권 사립보다 합격 문이 좀 더 넓죠. 다른 명문 의대에 지원해도 자리를 잃지 않아서 영주권이나 이제 시민권 학생들에겐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고요. 지원 자격은 SAT 1330, GPA 3.5 이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이죠. 그런데 뭐 상대평가니까 당연히 실제 합격자는 평균 GPA 3.9 이상의 의료 관련 경험도 평균 450시간 이상 달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펜스테이트, 시드니 캠벨 연계 프로그램이고 7년 가속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도 지원은 가능한데 거의 자리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토마스 제퍼슨의 이제 시드니 캠벨 의대하고 연계해서 학부 3년, 의대 4년, 3 플러스 4 형태로 가는 거고요. 합격률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합격생 평균 SAT가 1570 정도에 이를 만큼 치열합니다. 고등학교 때 SAT 1470 이상이 최소 자격인데 여러 번 본 이제 점수를 합쳐주는 슈퍼스코어 이건 인정하지 않고요. 합격 후에 학부에서도 매 학기마다 학점 GPA를 3.5 이상 유지해야 되고 MCAT도 일정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아홉 번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8년제로 시민권자,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명문 피츠버그, 피츠 의대로 곧장 가는 과정인데 매년 단 8명에서 최대 12명만 뽑기 때문에 합격률이 약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학년 최상위권 성적에 이제 SAT 1450 이상을 요구하고요. 합격하면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합격 후에 유지 조건이 미국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GPA와 전체, 그다음 누적 GPA하고 제 사이언스 GPA 모두 3.75 엄청나게 높습니다. 3.75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MCAT도 무려 517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스토니브룩의 이제 8년제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우등 프로그램에서 합격한 신입생 중에서 뽑는데 주립이기 때문에 이제 뉴욕 주민을 강하게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이제 타주 신분의
학생들한테는 문이 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합격 후에는 대학에서 첫 3년간 학점 유지하고 3학년 봄까지 MCAT을 507점 안팎으로 만들면 되고요. 유지 조건은 비교적 완화된 편인데 주민 우대, 뉴욕 주민 우대 때문에 이제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좀 쉽지는 않죠.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통합의대 중에서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진 대학을 노려야 됩니다. 첫째가 거주지, 인스테이트냐, 아웃 오브 스테이트냐, 이제 거주지를 따지지 않는 사립이고요. 한국에 사는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어디서나 이제 타주,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이기 때문에 주립대는 불리한데 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스 웨스턴이라든가 이제 드렉셀 같은 사립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평가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리고 둘째가 성적이 아니라 연구 역량을 또 그것까지 같이 보는 학교를 찾아야 됩니다.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AP 캡스톤이라든가 IB 논문 같은 걸로 이제 대학 수준의 연구, 리서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로체스터라든가 랜셀러 알바니 연계 이런 리서치 중심의 프로그램이 유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셋째는 전공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대학입니다. 폭넓게 공부하도록 장려하는 곳이 여러 방면의 재능이 있는 학생을 좋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의대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일반 프리메드 트랙도 함께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합격률이 통합의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을 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합의대가 또 합격하면 다른 의대에 또 못 가게 못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프리메드 트랙에서는 제약 없이 어느 의대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똑같이 우수한 학생이라도 일반 미국 대학 지원 학생하고 아이비리그 탑스쿨 지원 학생 그리고 BSMD 지원 학생들이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준비가 타임라인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이제 세 유형의 학생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중상위권 일반 대학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엔 뭐 이제 SAT 1300 이상 정도만 돼도 충분하고 이제 GPA 3.0에서 3.6 정도 그리고 뭐 AP도 두세 과목 정도의 EC 기본적인 EC 정도는 무난하겠죠. 그리고 테스트 옵셔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합격률도 50, 60% 정도로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비리그하고 그다음에 BSMD 같은 경우에는 SAT 필수가죠, 요즘에.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1500 이상이 기본이고 거의 만점의 GPA, AP 8개에서 10개 정도, 그리고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 방이 필요하죠. 합격률은 이제 3에서 뭐 많게는 7% 수준인데 BSMD는 이제 성적 기준이 아이비리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빡빡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또 더 하나 붙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렸죠. 메디컬 액티비티예요. 닥터 쉐도잉, 그다음에 메디컬 발런티어, 리서치 이런 것들을 합쳐서 수백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국제학교 선생님, 과학교사, 그다음에 의사 같은 전문의의 추천서, 프로그램별 에세이, 평가형 인터뷰까지 다 해야 됩니다. 합격률은 1%에서 많게는 5%로 가장 낮죠. 그래서 SAT 만점에 EC 빡빡하게 만들어도 고등학교 때 메디컬 액티비티 경험이 없으면 BSMD에서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일반 대학 지원자, 아이비리그 지원자, 통합의대 지원자 세 가지 목표별로 고등학교 준비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릴게요. 통합의대를 노린다면 사실 요즘에는 거의 다 9학년부터 시작을 준비합니다. 먼저 9학년 성적과 과목을 보면 일반 대학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과목만 무난하게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 아이비리그 지원자들은 이때부터 가장 높은 난이도의 최상위 학점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고요. BSMD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해서 나중에 이제 AP 사이언스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미리 깔아놔야 됩니다. 9학년에는 이제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같은 이런 기초들하고 이제 그 높은 어퍼 버전의 수학 트랙을 밟아둬야지 11학년 때 AP 바이오, AP 케미스트리, 뭐 이제 AP 칼, 뭐 이런 것들, AP 피직스 이런 걸 무리 없이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갈려지는데 일반 대학이나 아이비리그 지원자는 9학년 때 필요 없고요. BSMD 지원자들은 이제 점차 이제 맛보기를 해야죠.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병원에서 이제 9학년, 10학년 그 사이의 학생들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곧바로 시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경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메디컬 발론티어 같은 것도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BSMD 입학사정관들 같은 경우에 누적 시간만이 아니라 그 활동을 얼마나 한두 군데에서 오랫동안 지속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년에 시작한 봉사가 12학년까지 계속 2, 3년 정도로 넘게 이어진다면 이게 나중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서플먼트 에세이의 강력한 내러티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또 본인이 자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미국 의대에서 통합의대 6년, 7년, 8년 과정에서 정말 이게 그 집중해서 의사가 될 만한 능력과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에 10학년이 됐습니다. 10학년에는 이제 공부량이 본격적으로 벌어지죠. 일반 대학 지원자들은 이제 AP 한두 개 그 정도면 되고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10학년 때 서너 개 정도 하죠. 근데 BSMD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사이언스하고 수학하고 이쪽에 집중돼야 됩니다. 핵심 사이언스 AP가 이제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죠.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피직스 중에 최소 두 과목 이상 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미적분 칼 BC 정도를 듣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과목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 과목에서 5점을 받는 게 좋죠. 욕심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GPA 학점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SAT 같은 경우에는 BSMD 지원자들은 11학년 안에 끝내는 게 좋기 때문에 10학년부터 준비를 PSET 같은 걸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메디컬 액티비티도 이때부터 9학년과는 좀 차별화 두고 좀 더 본격적으로 임상 방향을 둬서 한두 군데 병원이라든가 클리닉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도 하는 발런티어라든가 이제 쉐도잉 같은 걸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11학년입니다. BSMD 지원자들한테는 사실상 원서가 완성되는 가장 중요한 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이나 이제 그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1학기까지 성적까지 반영이 되는데 BSMD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1학기 중간 11월 정도까지 모든 원서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11학년 2학기까지가 사실상 성적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AP 캠, AP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미적분, 사이언스, AP 같은 거 이제 11학년 안에 다 끝내야 되고 한 과목만 무너져도 치명적이 될 수 있고요. SAT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학년 2학기까지 이제 5월, 6월 이때까지는 끝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많은 BSMD가 이제 단일 시험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 번에 1500점대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한 거고요. 점수를 일찍 확정을 해놔야 12학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SA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1학기부터 이제 여름방학까지 네 가지를 끌어올리는데,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서 5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만져놔야 되고, 한 명만, 또 그중에서 어떤 분들하고는 추천서를 부탁할 만큼 가까워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12학년입니다. 12학년 가을은 그동안 쌓은 걸 원서에 담는 시기죠. 먼저 입시 전형을 보면 ED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면 반드시 그 학교에 가야 되는 조기 전형인 거고 EA 같은 경우에는 일찍 지원은 하는데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다음해 5월까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RD 같은 경우에는 정시죠. 그래서 BSMD의 RD는 이름만 정시이지 사실상 11월 달까지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SMD 지원자가 조심할 게 ED인데요. 일반 대학이라든가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고 싶은 곳에 한 곳에 ED를 먼저 던져서 합격률을 높이죠. 그리고 BSMD에서는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학부에 이제 ED로 지원했다가 통합의대에서는 떨어지고 학부에만 합격하면 ED 구속력 때문에 통합의대도 아닌 그 학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다른 대학의 통합의대 기회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진학 보장이 목표인 BSMD 지원자는 구속력 없는 EA라든가 조기 지원을 여러 곳에 넣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만 ED나 EA를 금지하거나 합격 자체가 묶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통합의대 합격과 탈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볼게요. 이제 그 일반 대학이나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커먼 앱 하나로 끝내죠. 그다음에 이제 보충 질문 같은 경우에도 추천서도 그 다 커먼 앱 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상당수 이제 BSMD 같은 경우엔 커먼 앱과 별개로 그 학교만의 보충 원서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드렉셀 같은 경우에는 커먼 앱을 낸 뒤에 별도 또 포털 사이트에서 의대 보충 원서를 또 내야 되고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도 웹폼
하고 이제 학업 기록을 따로 제출해야 됩니다. 학교마다 포털 그리고 절차, 마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별도 단계를 하나라도 놓치면 완벽한 스펙을 갖고도 최종적으로 심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학교별로 추적하는 게 이제 BSMD 지원자의 숨은 난관인데 추천서도 다릅니다. 일반 대학이나 아이비리그는 이제 카운슬러 한 통에 교사 두 통, 뭐 이 정도 되고 과목은 상관없는데 BSMD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 메디칼 쪽하고 연결을 보여주는 추천서가 또 필요하고요. 한 통은 이제 바이올로지 같은 이제 사이언스 교사, 그리고 한 통은 쉐도잉을 했던 전문의 의사나 연구 멘토, 교수 같은 사람들이 써주는 게 강력하죠. 이번에는 12학년 에세이를 목표별로 이제 비교해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볼게요. 일반 대학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에세이 하나에 뭐 학교별로 짧은 에세이 한두 개, 몇 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비리그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에세이에 더해서 학교마다 추가 에세이, 서플먼트 에세이를 쓰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지 뭐 이런 학교의 적합성을 묻고 의학과는 관계없죠. 근데 BSM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메디칼 관련된 에세이가 따로 붙습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우리 학교의 통합의대 프로그램을 지원했느냐? 의료 현장의 윤리적 상황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통합의대 프로그램당 5개에서 10개가 넘는 주제를 갖고 에세이를 써야 되고요. 지원 학교를 무작정 늘릴 수 없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곳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국제학교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버리는 이제 실수가 메인 에세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걸 거기다 쓰면 안 돼요. 그 질문을 이제 의료 에세이에서 2차 에세이에서 또 물어보기 때문에 메인 에세이에서는 의학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이제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뭐 본인이 어려움 속에서 역경을 이겨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주로 써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볼게요. 인터뷰는 일반 대학엔 없어요. 없는데 이제 BSMD 같은 경우에는 당락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반 주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가 아예 없는데 아이비리그는 뭐 가볍게 동문들, 선배들과의 대화 수준 정도라서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BSMD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가 의무이고 서류를 통과한 소수끼리 겨루는 마지막 결정적인 관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여러 방을 돌면서 윤리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답하는 MMI가 일반적이고요. 일부는 인적성 평가도 추가로 보기도 하고요. 그럼 왜 이제 BSMD가 이렇게 까다롭게 인터뷰까지 볼까요? 이거는 이제 환자가 의사에게 갖는 불만이 대부분이 지식이 아니라 소통이나 아니면 직업 윤리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지식 때문이 아니라 압박 상황 속에서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소통 능력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에 인터뷰 때문에 들어온 의사라든가 교수분들이 실질적으로 입학사정관처럼 그 학생의 합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제 일반 대학이나 아이비리그는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학교 어드바이저들이 노력을 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BSMD 같은 경우에는 단계마다 저희 판메디랩 같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임상 스펙을 보면 BSMD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 시간의 쉐도잉과 메디컬 발런티어가 필수인데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한국 국제학교 학생이 미국까지 그것 때문에 갈 수는 없고 한국에서 쌓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시죠? 한국의 일반적인 중대형 병원들은 미성년자를 봉사활동이라든가 병원 내에서 쉐도잉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 병원들만 프로그램처럼 이제 받아주는데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죠. 그리고 요양원 같은 데서도 받아주지만 그 대부분의 요양원이 쉐도잉하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해야 가장 좋은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알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가능한 곳들을 찾아주고 연결해주고 일찍부터 임상 경험들을 설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학교 어드바이저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학교 어드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이라든가 이제 아이비리그 탑스쿨 전략에는 능통한데 BSMD만의 이제 임상 설계, 학교별 보충 원서, 의료 에세이, 평가형 인터뷰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언밖에 못합니다. 세 번째, 국내 일반적인 유학원이라든가 AI의 한계가 있는데요. 국내 일반 유학원들이 보통 보면 미국 의대를 다녀본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 입시는 방식을 의대 원서에 끼워 맞추기도
쉽고,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에도 제미나이나 챗GPT도 이제 학교별 보충 원서 절차나 합격상에 보이지 않는 기준 이런 것들, 한국 거주하고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문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죠. 그에 비해서 이제 판매드랩 같은 이제 전문 컨설팅과 이제 밀착 관리가 왜 필요할까 보면은 미국 의대와 이제 치대를 직접 경험하고 수년간 의대 치대만 입시만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판매드랩의 컨설턴트 같은 경우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임상 스펙 같은 경우에는 9학년부터 시작하는 임상 활동을 한국 거주 학생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미국 현지 경험까지 포함해서 국내 병원 네트워크로 합법적으로 설계해주고 있고요. 원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른 이제 보충, 이제 원서 포탈 마감, 추천서 제출 방식 이런 것들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추적 관리하죠.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드바이저가 손대지 못하는 왜 뭐 이런 프로그램인가 이런 의사의 윤리적인 상황에 대한 에세이 이런 것들을 실제 의대를 경험한 멘토들이 직접 프로그램 특성에 맞춰서 첨삭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기별로 GPA라든가 AP 설계, 활동 진로, 전형 전략, 에세이 방향을 끝까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반 대학 지원과 달리 이제 BSMD는 의료계 내부를 아는 전문가의 밀착 관리 없이 완성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판메디랩이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이 이제 미국 통합의대 합격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매드랩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입학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제 통합의대나 프리메드 합격을 목표로 전략을 짜고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의대 입학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도록 설계하고요. 둘째는 장기학습 관리인데 고등학교 때 SAT라든가 ACT 아니면 이제 AP 학교 GPA까지부터 대학 진학 후에도 GPA 관리까지 단전 없이 끌고 계속 가는 거고요. 세 번째가 메디컬 액티비티 관리입니다. 그래서 닥터 쉐도잉이라든가 리서치를 그냥 해봤다는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입시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스펙이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하고 마스터 플랜을 짜서 학생과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BSMD의 모든 관문을 판매드랩이 단계별로 어떻게 채워주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학업 관리를 보면 앞서 이제 BSMD는 성적이 합격 후에도 발목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판매디랩은 학생별 맞춤 플랜으로 GPA 3.9 이상을 목표로 하고 주요 이제 서브젝트들을 관리하고 AP, IB에서 이제 사이언스 과목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들을지 조언도 하고 SAT하고 ACT까지 졸업 시점까지 끌고 가는 거고요. 둘째 메디컬 액티비티를 보면 BSMD에서 이제 가장 막막한 부분인데 판매디랩이 이제 쉐도잉, 봉사, 연구 이런 것들 입학사정관이 선호하는 가장 깊이 있는 스펙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판매드랩에만 존재하는 한국에 있는 성모병원하고 연계한 외과 전문의 쉐도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서티피케이트하고 전문의 교수님 추천서까지 받아들이고요. 미국 명문대 현직 교수님들하고 1대1로 연결해서 온라인 리서치 멘토링까지 제공하고 그 교수님들은 현직 교수, 뭐 NYU라든가 하버드라든가 유펜이라든가 코넬 같은 현직 교수님들의 추천서까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거주 학생들, 한국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미국 임상 경험 문제도 해결해 드리는 거고요. 셋째가 대학과 전형 선택인데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통합 의대를 리스트업 해드리고 프로그램마다 다른 전형과 별도 보충 원서 마감까지 모든 것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에세이 추천서인데 전문 코치가 함께 이제 커먼앱하고 2차 서플먼트 에세이 보충 에세이까지 의대 지원자 관점에서 완벽하게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도와 컨설팅은 판매디랩은 일반적인 상담사가 아니라 실제 미국 의대 치대를 직접 경험하셨던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직접 밀착해서 직접 코칭하고요. 이런 점이 이제 국내 일반적인 유학원들하고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끝났고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판매디랩으로 연락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